먼저 좀 문재인 대통령의 좀 추석 연휴 행보부터 좀 살펴볼 텐데 뭐 공적인 행보부터 좀 한번 볼게요. 조금 다양하게 좀 기획을 했던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글쎄 말이죠. 그 저기 문 대통령은 이제 뭐 우선 저 명절에 근무하는 근무자들한테 또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든지 또 교통방송에 나갔죠. 나가서 교통안내까지 뭐 했어요. 통신원 비슷한 역할을 했죠. 예,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뭐 아주 말하자면 서민 친화적인 그런 행보를 보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이제 국민 가까이서 편안한 대통령 뭐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물론 뭐 대통령마다 이제 그렇게 어디 전방부대를 뭐 방문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사회 뭐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분들을 방문한다든지 격려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문 대통령은 그간에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로 뭐 아주 편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 점이 이제 막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좀 다른 점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 영상이 이제 청와대 근처에 있는 수제비집에 들어갔을 때 모습인 것 같은데 이진국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방부대를 갈 수도 있고 힘들게 일하고 있는 분들을 위로할 수도 있지만은 서민 행보를 보였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사실 대통령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딜레마는 무엇이냐면 사실 추석 연휴에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까 중요한데 지금 안 보이기가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수도권을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예를 통신원을 한다 하시더라도 갈 수 있는 범위가 수도권 내에서 갈 수 있는 범위로 한정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기획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게 지역적으로? 되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당장 미국과 그런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벌어진 일들이 연휴라서 또 보도가 많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외신을 보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런 측면을 고려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듭니다. 예. 일단 안보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준석 위원장 지적한 것처럼 서울을 비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들을 청와대로 다 불러서 청와대 차례를 지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서울을 벗어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또 10월 10일이 조선 노동당 창건일이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굉장한 행사가 그렇죠. 있는 날이죠. 그리고 그날 또 도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 예. 입장에서는 청와대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예. 이전의 대통령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뭐 교통통신원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톨게이트에 가서 시민들하고 만난다거나 수제집을 방문한다거나 그러니까 예. 국민들과 계속 접촉하고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명절을 맞이해서 대통령이 정말 국민께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시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서민 속에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예. 또 이제 한 가지 그 11명 정도에게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한테. 예. 그 중에 이제 VOS라는 그 가수가 있는데 그 멤버 중에 박지현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 예. 5째를 임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박지현 씨라는 가수의 아내가 5째를 임신했어요. 그것도 근데 국가적으로 사실은 이것도 중요한 이슈 아니겠어요? 요즘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인구 절벽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5째를 임신한 그 가수의 가정에도 전화해서 축하 메시지도 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아주 세심하게 사회 각계각층에 우리 사회가 필요한 부분들에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분들에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예. 결국 국가가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사적인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모친이 계시니까 양산이나 부산까지는 못 내려가고 모친이 역기경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번엔 뭐 부산 영도에 사시죠. 예. 그 부산 영도에 사시는 모친을 이제 성화대로 불러서 이 청와대에서 함께 이제 차례를 지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경호처장이 지금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 여름에 찍은 거예요? 예. 예, 구순인 어머니 손을 잡고 이렇게 약간 구부정하고 편안한 옷차림을 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뒷모습이 예. 왠지 짠하기도 하고 또 지금 추석 때 많은 분들한테 좀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사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앞서 이제 대통령이 어떤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은 어떠해야 하는가 예. 뭐 이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요. 국민들은 지금 현재 안보 위기이긴 하지만 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가족들은 만나고 밥은 먹어야 하고 가족들과 같이 인사도 나눠야 하고 할 일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일상이 그만큼 사실은 소중한 거거든요. 국민들한테 있어서 추석 명절은 오히려 외부적 어떤 위기에 관한 고민이나 생각보다는 오히려 가깝게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다정하게 대화 나누고 그리고 좀 휴식의 시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훨씬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안보 위기 철저하게 대처하고 또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대통령으로서 직접 저렇게 국민들하고 만나고 편안하게 소통하는 행보를 보이는 게
오히려 국민들한테는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고 다가갈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저런 뭐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네.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그럼 뭐 수제비집 가서 예. 깜짝 방문해서 사람들하고 같이 뭐 대화도 나누기도 하고 셀카도 찍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단체 사진을 나중에 찍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예. 위기는 위기대로 우리가 챙겨야 하는 거지만 일상은 또 일상대로 굉장히 소중한 것이거든요. 그걸 대통령이 직접 몸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추석 명절의 행보로서는 굉장히 국민들한테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행보의 측면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실 최근 몇 년간 저런 모습을 이제 청와대에서 항상 내고 싶어 했지만 낼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가족이 이제 좀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진을 못 냈고 이명박 대통령 때만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기억나는 사진이 몇 장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명절 때 손녀를 데리고 가서 뭐 가게에서 일반 그냥 서민들이 가는 가게에서 과자를 사주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도되면서 청와대는 언제나 항상 그 전속 사진사도 그렇고 홍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적인 모습을 명절 때는 많이 보이려고 노력할 텐데 그게 지난 한 4년 동안 저희가 볼 수 없었던 광경이기 때문에 또 국민들이 여기에 호응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난 4년간 볼 수 없다가 5년 만에 보게 되니까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갖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기회에 가끔 가다가 이 방송에서 예. 박근혜 대통령님 그 좀 조카들도 불러서 좀 만나세요. 그런 그렇게 얘기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하셨죠. 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너무 그렇게 하면 사람의 인간미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럼 명절 같은데 이럴 때는 특별할 때 모두 아까 저 김성환 저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다들 이거 가족끼리 모여서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모습, 예. 또 대통령도 역시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이다, 우리 이웃이다 이런 모습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준석 저 위원장 말씀처럼 너무 박근혜 대통령은 가족을 너무 멀리한 것이 그것이 가족만 멀리한 게 아니라 국민을 멀리하는 그런 예, 모습으로 예. 비춰졌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저 문 대통령 굉장히 이제 이 표정도 그렇고 또 이게 몸짓도 그렇고 또 사진 자체가 그렇지만 굉장히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리 이웃에 있구나. 예, 이런 느낌. 예. 그것이 참 이제 국민들한테 아마 큰 명절에 큰 위안의 정신적인 선물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보면 소통이 부족하다, 협치의 노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사실 받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대통령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국민들한테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에 그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대통령으로서 군림하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국민 곁으로 다가가서 그 뭐 꾸밈이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국민들하고 대화하고 스킨십을 나누는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모습이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안 해석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 상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 정부 얘기 잠깐 말씀하셨지만 좀 보수 정부하고 진보적인 성향의 정부의 좀 차이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약간 어버이상 같은 엄격한 어버이상 같은 모습을 보수 정부에서 자꾸 추구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고 국민들이 오히려 약간 반항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자꾸 왜 이렇게 소통하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하는 예. 부모와 자식 같은 느낌을 자꾸 받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친구 같고 이웃 같은 모습을 자꾸 보여주려고 노력한다는 뭐 그런 네. 차이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앞으로 이제 협치의 노력은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군림하는 모습이 아니라 국민들하고 같이 한꺼번에 소통하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은 예. 앞으로 뭐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추구해야 될 또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 또 눈에 띄는 SNS가 이승엽 선수 언급을 했는데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향이 조금 반영된 것 같기도 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야구를 좋아하시잖아요. 네. 롯데 팬인데 부산 출신이고 이래서. 그런데 이승엽 선수 하면 뭐 이게 팀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국민 타자로 그렇죠. 또 예. 잘하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기록하셨지만 사실 국가대표 선수로도 뛰면서 우리나라의 국위 선양을 해서 많이 노력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승엽 하면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상징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평소에 야구에 관심도 많으시지만 또 이승엽 선수에 대한 애정도 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SNS에 사실 대통령이 저렇게 개인 선수에 대해서 글을 남기는 게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반적으로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행보를 보면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뭔가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꼭 글을 남기는 성향이 있으세요. 뭐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글을 남겼고요. 이승엽 선수에 대해서 그렇고 저런 모습을 보면 국민들과 같은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국민들도 이승엽 선수에 대해서 저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 타자로서 또 국가대표로서 했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칭찬도 보내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일반 개인의 모습이 SNS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글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와 같은 위치에 있는 분으로 인식될 수 있어서 아주 소통 행보의 중요한 어떤 하나의 전략이랄까요? 아니면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무언가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야구 팬의 입장에서 이제 접근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 시카고를 이제 정치적 지역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시카고에 있는 팀들을 굉장히 응원 많이 합니다. 야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트위터나 아니면 공개된 공간에 본인이 직접 어떤 그 팀에 대한 응원을 알리기도 하고요. 시즌 중에. 그리고 상대 팀에 대한 조롱 같은 것도 가끔 이렇게 장치로서 넣기도 하거든요. 현직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그렇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라이벌 관계가 미국 팀들 사이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라이벌 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한데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하키 리그의 문제점 같은 것을 견드린다든지 그렇죠. 사실 대중의 관심과 스포츠는 매우 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를 좋아하는 지도자 또는 스포츠를 알고 있는 지도자라는 이미지 자체가 대통령의 통치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 리더십의 하나 변화가 뭐냐면 옛날에는 대통령이 특별한 선수한테 아주 축전을 보낸다든지 뭐 격려의 말씀을 보낸다든지 그게 뉴스가 됐거든요. 그렇죠. 아주 은혜로운 뭐 근데 요즘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바로 가까이 있으니까 그 점에서도 보면 세상도 많이 바뀌었고 정치 리더십의 그 일 스타일도 엄청 바뀌었다. 이제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은요. 정치인이 던지는 메시지가 정치스럽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던지는 메시지가 너무 정치스러우면은 그러면은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던지는 메시지도 어찌 보면 정치적 메시지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서 이제 스포츠 팬으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스포츠 팬들이 거기에 자동적으로 어떤 빙의도 느끼고 투사하는 감정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는 롯데 팬입니다. 그리고 이승엽 선수 부산 쪽이나 이런 감성들을 자극하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면은 이쪽 영남쪽 지역 분들한테 굉장히 감성적으로 잘 다가갈 수 있는 메시지를 굉장히 편안하게 잘 던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던진 메시지는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은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국민과의 소통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이제 성공했다는 평가인데 이제 연휴가 끝나고 지금도요. 뭐 국내 정치의 협치 문제도 있고 북한 문제도 한적하게 있는데 일단 협치 문제는 이종국 교수님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대통령? 근데 이 협치라는 것은 이제 서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정부 여당으로서는 야당이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지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줬으면 이런 게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야당으로서는 대통령이 야당의 이야기도 잘 귀를 기울여 잘 듣고 우리가 건의하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주장하는 것도 많이 수용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서로가 입장이 다르니까 그게 만나기만 하면 협치 이러면서 만나기만 하면 또 이제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 협치든 뭐 또 우리가 협조든 어떻든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양보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발짝 물러설 용의가 있습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협치도 되고 대화도 되고 뭐 타협도 되고 이러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정치 문화를 보면 그게 없어요. 자신이 스스로 양보하겠다 이런 전제를 안 두고 상대방이 양보해 주기만 바라니까 이번에도 대통령도 그렇지만 또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로 야당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야당을 인정 안 하려고 자꾸 하니까 문제 생긴데 야당을 인정하면서 야당의 존재도 인정하고 야당의 존재의도 인정을 하면서 우선 정부 여당이 힘 있는 우리가 한 발 양보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고 또 협상에 나서면 성과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야당도 무조건 뭐 돌격대식으로 홍준표 대표가 뭐 독고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돌격대식으로 특공대식으로 하지 말고 타협할 것은 타협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서로 좀 그래야 되는데
좀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전망으로는 앞으로도 당분간 그런 분위기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안타까운 지점이 결국 협치라는 지점에 있어가지고 야당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가 큰 틀에서 중요한데 지금 국민의당과는 일정 부분 협치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어땠는지 우리 기억해보면요. 거의 옆구리 찔러가지고 협치하는 겁니다. 한번 찔린 다음에 이제 협치라는 모양새고 그거는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해 가지고 그 임명동의안 통과를 위해 가지고 150석이 필요할 당시의 협치 국면입니다. 150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협치 국면인데 그렇다면 이번에 그러면 법안 통과를 위해 가지고 필요한 협치 국면은 어떤 것이냐면은 180석을 때에 따라서 넘겨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바른정당 또는 일부 한국당 의원들과의 협조도 필요한 상황인데 과연 이것을 협치라는 것을 큰 틀을 그리지 않고 매번 사안에 부딪힐 때마다 이렇게 옆구리 찔려서 하는 형태로 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봤을 때 협치의 진정성이라는 것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휴 동안에 구상을 충분히 하시고 연휴가 끝나면은 지금까지는 뭐 정부가 출범한 뒤에 정신이 없어서 이랬지만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협치의 틀은 이런 틀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국면이 나와야 되지. 안 그러면 이 기회 또 놓치면요. 또 그러면 또 국민의 사이에서 뭐 여당 지도자와 야당 지도자가 서로 으르렁거리서 들이받고 그러면은 모처럼 찾아온 협치의 어떤 적기가 좀 무산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대통령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딜레마는 무엇이냐면 사실 추석 연휴에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까 중요한데 지금 안 보이기가 엄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수도권을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예를 통신원을 한다 하시더라도 갈 수 있는 범위가 수도권 내에서 갈 수 있는 범위로 한정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기획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게 지역적으로? 되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당장 미국과 그런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벌어진 일들이 연휴라서 또 보도가 많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외신을 보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안보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준석 위원장 지적한 것 수제집을 방문한다거나 그러니까 국민들과 계속 접촉하고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명절을 맞이해서 대통령이 정말 국민께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시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서민 속에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한 가지 그 11명 정도에게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한테. 그중에 이제 VOS라는 그 가수가 있는데 그 멤버 중에 박지현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 5째를 임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박지현 씨라는 가수의 아내가 5째를 임신했어요. 그것도 근데 국가적으로 사실은 이것도 중요한 이슈 아니겠어요? 요즘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서울을 비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들을 청와대로 다 불러서 청와대 차례를 지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서울을 벗어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또 10월 10일이 조선 노동당 창건일이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굉장한 행사가 그렇죠. 있는 날이죠. 그리고 그날 또 도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청와대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이전에 대통령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뭐 교통통신원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톨게이트에 가서 시민들하고 만난다거나. 물론 대통령마다 이제 그렇게 어디 전방부대를 방문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사회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분들을 방문한다든지 격려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문 대통령은 그간에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로 아주 편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 점이 이제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좀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 영상이 이제 청와대 근처에 있는 수제비집에 들어갔을 때 모습인 것 같은데 이진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방부대로 갈 수도 있고 힘들게 일하고 있는 분들을 위로할 수도 있지만은 서민 행보를 보였다는 거예요. 먼저 좀 문재인 대통령의 좀 추석 연휴 행보부터 좀 살펴볼 텐데 공적인 행보부터 좀 한번 볼게요. 좀 다양하게 좀 기획을 했던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글쎄 말이죠. 문 대통령은 이제 우선 명절에 근무하는 근무자들한테 또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든지 또 교통방송에 나가서 교통안내까지 했어요. 통신원 비슷한 역할을 했죠. 예,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주 말하자면 서민 친화적인 그런 행보를 보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이제 국민 가까이서 편안한 대통령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는데